8강에서는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수용 과정은 새로운 브랜드나 신제품을 구매하기 되기까지 거쳐가는 행동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쉽게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소비자의 정신적, 심리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매 의사결정은 쉽게 말하면 브랜드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가 수반되게 됩니다. 소비자가 신제품이나 새로운 브랜드를 수용하는 과정은 몇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인식하는 단계, 새로운 브랜드를 인지하는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면 호감, 좋아하는 단계죠.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다음은 다른 경쟁 브랜드보다 더 좋아하는 선호 단계, 그 다음 시험 구매,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시험 구매, 구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맛보기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태도,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겠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이제 구매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 단계에 들어가고, 확신 단계를 넘어가면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또 구매 후에는 구매 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수용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제품 수용 단계를 간단히 AIDA, 아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attention, 즉 주목하는 단계, 두 번째는 interest, 관심을 갖는 단계, 흥미를 갖는 단계죠. 다음엔 desire, 원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action, 구매하라는 단계. 이렇게 주목,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원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를 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AIDA, 아이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몇 단계의 심리적 과정을 거치고 또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단계는 6단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인식 단계.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뭔가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인식, 즉 자신의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때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문제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인식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보 탐색에 들어갑니다. 정보 탐색은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언제 구매할 것인가,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거에 구매 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죠. 이렇게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 즉 여러 개의 브랜드, 대체안이 되는 여러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는 단계죠. 비교 평가를 한 다음에 각 브랜드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되죠. 긍정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또는 어떤 애착을 갖는, 매력을 느끼는 이런 것도 우리가 태도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태도가 형성되면 그 태도가 긍정적인가, 또 긍정적일 때 가장 그 좋은 태도, 매력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 되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죠. 내가 어떤 브랜드를 비교하고 또 태도가 형성이 되어서 그 브랜드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구매 상황에 따라서 매진이 되거나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구매 행동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는 구매하고 난 다음에 또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매 후에 후회를 한다든지 또 만족을 한다든지 재구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구매 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인식 단계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발생할 때 우리가 문제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사용 상황이 변화됐을 때, 즉 다 소모되었거나 다 사용을 다 해서 다 떨어졌을 때, 또는 성능이나 품질이 낮아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제품 사용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겠고, 또 내적 욕구의 변화, 욕구 수준이 높아져서 기존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로 욕구를 충족이 됐었지만 욕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현재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욕구 수준이 유발될 때 그 기존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그러한 욕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인식되게 되는 거죠. 또 외부적 요인, 타인의 영향, 다른 친구나 다른 동료들이 또는 같이 있는 중고 집단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이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고, 신제품의 광고나 기업 활동을 통해서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인식은 내부적 자극이나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자극은 자신의 생리적인 어떤 현상의 변화, 배고픔이나 목마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기는 자극이죠. 그거에 의해서 욕구 충족이 되지 않고 문제가 인식되는 이런 단계 상황을 말하고요. 외부적 자극은 광고나 신제품 같은 마케팅 자극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인식되는 현재의 자기 욕구가 더 높아지거나 또 불만 요인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인식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 행동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문제인식과 관련된 요인에는 소비자가 문제인식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비자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동기는 쉽게 말해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의사결정,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구매 동기는 본원적 구매 동기와 선택적 구매 동기, 이성적 구매 동기, 감성적 구매 동기, 애고 동기 이렇게 5가지 구매 동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원적 구매 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구매하게, 세탁기를 구매할 것이냐, 냉장고를 구매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원적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고, 선택적 구매 동기는 세탁기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의 자동 세탁기냐 아니면 전자동 세탁기냐 반자동이냐 또는 용량이 큰 거냐 작은 것인가 또는 어떤 상표 브랜드를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구매 동기가 있고요. 또 이성적 구매 동기는 보다 합리적인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보다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제품 수명이나 성능, 조작이 편리한 상품, 기능적 만족과 관련된 선택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품질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제품 수명이나 성능이 좋아서, 조작이 편리해서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중고 집단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하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동기를 우리가 감성적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에는 보통 액세서리나 선매품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사치품이나. 애고 동기는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동기를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브랜드를 바꿔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는 항상 그 브랜드를 구매해 왔기 때문에 구매하는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를 우리가 애고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구매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상품이나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보 탐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적의 상품, 브랜드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해서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는 이러한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평가할 속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은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우리가 제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속성이 된다면 또는 가격 그런 거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개의 대안이 있을 때 브랜드가 있을 때 각 브랜드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 품질, 성능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속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평가 기준이 되는 속성의 중요성 예를 들면 디자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또 제품마다 다르겠죠. 자동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나 성능이 중요한 반면에 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일상용품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2번이라면 3번은 그런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정보 또 각 서비스 평가 기준에 대한 각 브랜드의 평가 점수죠. 속성별 점수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디자인이다 그러면 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각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의 점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점수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H자동차의 A 모델, 또 K자동차의 A 모델이 있다 그러면 각 브랜드 모델의 디자인 점수가 몇 점인가에 관한 점수죠. 그렇죠? 또는 연비가 각 브랜드별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에 관한 정보죠.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장소나 구매 가능 시간, 구매의 편의성,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뭐 박앤세일을 한다든지, 또 언제 구매할 때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든지, 어디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고, 어디가 가장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구매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종류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은 그러한 정보들은 어디서 수집하는가? 원천이 되는 거죠. 내부 정보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또는 학습했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내부 정보라고 하고요. 외부 정보는 외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말합니다. 내부의 정보 원천에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내적 탐색이라고 하고요. 내적 탐색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인출해내는 것이죠. 이 정보는 신속하고요. 비용이 들지 않죠. 또 쉽고 편리하게 우리가 탐색할 수 있고요. 평소에 자사의 상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내부 정보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소비자의 이 내부 정보는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광고 홍보를 통해서 내부 정보 원천, 즉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쉽게 저장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외부 정보 원천은 내부 정보로만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추가적으로 외부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탐색하는 경우를 말하죠. 비교적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원천은 비용이 들고 시간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적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즉 기억 속에 있는 내부 원천으로부터 내적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로서 의사결정, 브랜드를 결정하거나 구매행동 어떤 방법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적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정보 인적 원천이죠. 가족이나 친구, 이웃, 뭐 판매원 이런 것들도 다 뭐 인적 원천이 되겠죠. 상업적 원천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 팜플렛 광고, 홍보, 판촉물이 되겠죠. 판매원은 인적 원천이라고 했는데 인적 원천이지만 상업적 인적 원천에
해당됩니다. 여기 위에서 인적 원천은 상업적 인적 원천, 즉 판매원을 제외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판매원은 물론 인적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상업적 원천 중에서에 속하는 인적 원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적 원천은 비상업적 매체, 컨슈머 리포터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 정보기관, 소비자 관련 단체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말합니다. 경험적 원천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살펴보거나 가서 시승을 해보고 시식해보고 시험 사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입니다. 이미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되어 있는 것은 내적 정보, 즉 내적 탐색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원천이 되는 것이고 경험적 원천은 내부 기억된 정보, 내적 탐색으로 부족할 때 직접 가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시승, 시식, 관찰 통해서 시험 사용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정보 원천과 외적 탐색을 하면 내적 정보 탐색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동안 기억했던 원천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외부 정보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얻어지는 노력을 들여서 얻는 정보를 말하는데 외부 원천은 원천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와 소요되는 비용,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용하게 될지. 일반적으로 공공적 원천, 컨슈머 리포터라든지 공공기관, 언론에서 제공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비교적 신뢰성이 높죠. 믿을만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겠죠. 상업적 원천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죠.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적 원천은 소요되는 비용은 낮죠. 아는 친지나 친구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지만 반면에 신뢰도를 아주 높게 인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대개 친구나 가족들이 얘기하면 선배, 후배, 또 동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원천보다 인적 원천으로부터 이용 빈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전 정보, 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죠.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정보 전달을 말합니다. 정보 탐색과 관련돼서 의사결정 문제의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 정보 탐색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보 탐색 행동이라는 것은 정보 탐색 양과 양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은 일상적 문제 해결은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거, 또 편의품 같은 거를 구매하죠. 즉 저관여 상황에서 저관여라는 것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그 제품 구매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작은 그런 제품 구매 상황을 말하죠. 식수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연료를 구입한다든지 휴지를 구입한다든지 보통 일상용품을 구매할 때 이런 그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죠. 반복해서 자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정보 탐색량이 적습니다. 정보를 많이 탐색하지 않죠. 정보량이 적어도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상적 문제 해결을 하고요. 제한적 문제 해결은 정보 탐색량이 많은 편, 일상적 문제 해결보다는 좀 많죠. 영양제,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서 새로운 상표로 바꿀 때, 새로운 상표를 구매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광범위한 문제 해결은 정보 탐색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주택을 새로 구매한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관여 제품의 경우입니다. 제품의 구매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또 경제적, 또 신체적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그런 제품들을 말합니다. 이걸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우리가 광범위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 이때 정보 탐색량은 대단히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일상적 문제 해결이 되겠고 상표를 바꿀 때는 제한적 문제 해결, 전혀 새로운 상표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이럴 때는 정보 탐색량이 좀 많아진다. 가장 많아진다. 그래서 광범위한 문제 해결 단계. 그래서 의사결정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보 탐색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이 고관여 제품을 마케팅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 양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소비자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보다 더 용이하게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일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브랜드 정도만 반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지 제품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여도는 구매 의사결정 상황에서 구매자가 지각하는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 수준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제품의 구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정보 탐색량이 많아지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정보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이 좀 시간 늦게 이루어지겠죠. 고관여 제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나 또 주택 구입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고관여 제품의 구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개인의 관심도가 낮으며 구매를 잘못하더라도 지각된 위험이 낮죠. 구매 실패, 잘못된 구매를 하더라도 위험도가 낮고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정보 탐색량도 적고 또 신속하고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를 반복하는 수준의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될 것이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성 추구 행동이라는 Variety Seeking Buying Behavior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한 상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표를 바꿔가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맛이라든지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그걸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 상황을 우리가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추구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저관여 제품, 저관여 상황에서 일어나며 상표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상표 간의 차이가 없을 땐 다양성 추구 의미가 없죠. 그러나 주택이나 자동차 같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수집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양성 추구 행동을 크게 보이진 않죠. 정보 탐색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보 탐색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 탐색은 그 의사결정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탐색 유형은 속성별 탐색, 상표별 탐색, 혼합적 탐색이 있습니다. 속성별 탐색은 한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능을 가지고 연비를 가지고 H, K, S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이 경우죠. 즉 연비라는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그 속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가장 높이 평가되는 상표를 찾는 이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상표별 탐색은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여러 속성에 대한 정보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H 브랜드를 우리가 탐색하는 경우 H 브랜드에 대한 성능, 디자인, 연비 이렇게 그 상표에 해당하는 여러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쭉 탐색하고 그 H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 탐색이 끝나면 K 브랜드에 대해서 성능, 디자인, 연비 등을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방식이죠. 혼합적 방식은 처음에는 속성별로 탐색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되는 속성, 즉 연비를 가지고 H, K, S 브랜드를 비교하다가 그 중에서 H와 K는 연비에서 만족스럽다 그러면 H 브랜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상표별 검색을 합니다. 디자인, 그 다음에 성능,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쭉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K 브랜드에 대해서 다음 속성에 대해서 연비, 성능, 디자인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죠. 비교적 일반적으로 속성별 탐색을 하다가 나중에 그 특정 속성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브랜드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별 검색을 하는 깊이 있게 모든 속성에 대해서 쭉 탐색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해서는 혼합적 탐색 방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상으로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